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오랑을 오픈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가 개교 3년차를 맞았습니다. 평창군과 강원도가 발효 산양삼 제조기업 주식회사 NIT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북도가 철도 왕국 건설에 집중합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수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는 소외받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2022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는데요. 구민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마포구가 지난 20일 구청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마포지구협의회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구민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김은옥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마포지구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15시부터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덕담과 전달식,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 달 전인 2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당일 이후인 2월 10일부터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전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해야 합니다.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일부 유권자의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다음인 2월 10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2월 9일까지는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일별 투표 장소를 꼭 확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에 꼭 소중한 한 표 선사하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책은 물론 다양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상담 오랑이 오픈됐습니다. 창업과 개인 역량 강화, 취업 정보 등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고 고민과 일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포오랑에서 2월 상담오랑 내담자를 모집합니다. 마포오랑의 청년지원 매니저와 대화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정책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 노동, 마음건강 등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소개합니다. 상담 신청은 해당 링크를 통해 구글 폼을 이용해 가능합니다. 상담 기간은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 기간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됩니다. 마포오랑에서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 마포, 강서, 양천구의 정보를 담은 동네 정보 퐁퐁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명소죠. 이응노 미술관에서 1930년대부터 1980년대를 아우르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응노 미술관에서 오는 4월 10일까지 새해 첫 기획전인 안목, 청관제 이응노 컬렉션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작고한 조재진 씨와 그의 부인 박경임 씨가 1970년대 중반부터 수집한 이응노 화백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응노 이름을 알리다, 이응노 세상과 마주하다, 이응노 세계로, 이응노 평화를 그리다를 테마로 한 이번 전시는 이응노 화백의 주요 대표 작품들을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전시를 위해 소중한 작품을 내주신 청관제 박경임 여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목 청관제 이응노 컬렉션 전을 통해서 이응노의 1930년대 초기 작품을 비롯해서 7, 80년대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이응노 작품을 통해서 봄을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개교부터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던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가 개교 3년차를 맞아 한층 새로워집니다. 광주시는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전문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확정하는 등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 교육 기간을 7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 등 현장의 폭발적인 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모집 인원을 180명에서 330명으로 늘려 더 많은 실무 인력을 양성합니다. 광주 인공지능 산업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인공지능 사관학교 교육생들에게 뛰어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하며 접근성을 개선해달라는 교육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의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 조성됐던 교육장을 새롭게 마련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광주시는 응급의료기관 20개소와 응급의료시설 4개소를 24시간 진료체계로 유지하고 보건진료소 9개소, 문 여는 의료기관 706개소, 약국 544개소를 지정해 진료와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합니다. 다만 각각 진료 시간이 다르고 기관 사정상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꼭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에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120 콜센터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 콜센터에서 안내했으며 광주시 자치구 홈페이지, 응급의료 포털 이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 정보 제공을 사용하면 사용자 주변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원 평창군과 강원도는 발효 산양삼 제조기업 주식회사 NIT와 함께 창업 투자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NIT는 산양삼 및 흑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로 2021년 7월에 창업해 총 71억 원의 투자를 통해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일대에 제조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5년 뒤까지 약 12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며 발효 산양삼 및 흑삼 제조에 대한 특허를 기반으로 발효 산양삼 및 흑삼 진액, 스틱 등 생산 시 제조에 필요한 원부 자재를 평창군과 강원도 내에서 최우선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평창군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주식회사 NIT와 지역 농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지속적 지역 주민 고용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 자칫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데요. 횡성읍 묵계리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을 걷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성남교 입구로 모여듭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마을 주민의 단합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마을 주민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개최됐으며 주민들은 방역수칙을 따르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집결을 마친 주민들은 걷기 코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출발했는데요. 성남교 입구에서 출발해 국교리까지 이어지는 40분 코스를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앞으로도 매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에는 방에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올라서 갑자기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행사를 보고 우리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걷기 운동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또 코스를 바꿔가면서 한 번 계속 시작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너 모평이라든지 반곡이라든지 독결이라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걷는 운동이 가장 좋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잡으면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건강을 위하여 참석을 꼭 바랍니다. 강원 횡성군은 여성가족부와 비대면 온라인으로 여성 친화도시 재지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협약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사업 공동 발굴,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은 2016년 12월 여성 친화 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래 지난 5년간 법적 제도화 및 추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21년 12월 17일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올해 철도 현안 사업에 도정 역량을 결집해 철도 왕국 건설에 집중합니다. 이에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 확정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경유 등 철도 현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합니다. 우선 충청북도는 자체 용역을 통해 청주도심 통과 타당성을 보완하는 등 빠른 시일 내 광역철도의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가 현재 최적의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11월 나올 계획입니다. 또한 강호축 구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증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적정성 재검토 기간을 최소화해 기본 계획이 조속히 확정 고시되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은 기본계획 이후 경부선 구간 사업비가 대폭 증가돼 지난 2020년 4월부터 타당성 재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말 경부선 구간 사업 계획을 축소하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올해 1분기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 충북 구간 우선 공사 추진 등을 통해 조속한 개통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중부 내륙철도 2단계 충주 문경 구간과 중앙선 도담 영천 구간은 2023년 완공될 예정이며 동탄에서 청주공항 광역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여수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수시는 율촌면 신풍리 도성마을 일원에 총 부지 34만 제곱미터 규모의 여순사건 기념공원 조성을 목표로 2024년까지 위원회 심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2026년 기념공원 설계에 착수합니다. 여수시가 전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0시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입니다. 지급 기간은 1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선불카드와 여수사랑 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 내에서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대표 관광 상품인 낭만포차 제6기 운영자를 음식 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번 음식 품평회에서는 1차 합격자 52명이 60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주 메뉴를 조리하는 열띤 경연을 통해 최종 운영자가 결정됐습니다. 최종 선발된 18명의 제6기 운영자는 운영협약서 체결 후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고색동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소실이 심해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없어 추후 재감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수원시 권성구 고색동 공구 상가 단지 내에서 상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인근 회사 직원으로 상가 내부 화염이 보여서 관리실에 알린 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구 단지 내 아크릴 제조 관련 작업장 내부 화재로 실내 조명용 타이머 등 전기장치 일부만 사용 중이었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으며 현장 소실이 심하고 잔해물이 많아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해당 사고를 위해 동원된 인력은 총 42명입니다.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안성시 공도읍 차량용 스마트키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납을 녹여서 묻혀주는 솔더머신 설비에서 고열의 증기가 배출 덕트 내에 쌓여있던 이물질에 착화돼 천장으로 연소 확대됐으며 소방대가 진화를 실시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대원 105명, 경찰 10명 등 총 121명이 동원됐으며 장비는 45대가 투입됐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선착대는 현장 도착해 천장 및 제품 진열대에서 발생한 화재를 펌프 수관을 이용해 진압했으며 후착대는 주변 인명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해당 사고 진압을 위해 장비 22대가 동원됐습니다.
이상으로 JJ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